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채널2 운동은 알면 약 모르면 독이다의 김사부입니다. 오늘은 디스크의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디스크 요통입니다. 요통은 허리와 엉덩이 부위의 통증으로 고관절 부위의 통증을 유발해서 심할 경우는 자세를 바꾸기도 어려울 정도의 통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가 아프거나 서 있을 때보다 앉아 있을 때가 오히려 통증이 더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허리를 앞으로 숙였을 때 더 아프고, 누워서 한쪽 다리를 이렇게 들어 올리면 매우 당기는 듯한 느낌이나 찌릿찌릿하거나 또 통증을 느끼는 경우는 일단 허리 디스크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증상은 허리의 통증과 다리가 아프고 저린 증상입니다. 환자에 따라서 허리 통증이 주 증상인 경우도 있고 또 다리 통증이 주 증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 허리 디스크는 허리 통증보다는 다리 통증이 더 심한 것이 특징입니다. 다리의 통증은 허리나 엉덩이에서 시작해서 허벅지와 장단지의 뒤쪽, 바깥쪽을 따라서 발등이나 발바닥까지 내려가는 방사통의 양상을 보이기도 하고 나타납니다. 대부분 한쪽 다리나 엉덩이에서 통증을 느끼지만 심한 경우는 양쪽 다리 모두 다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의 경우는 요추의 이상이 생겼을 때는 왼쪽 다리가 아팠고, 천추의 증상이 있었을 때는 바로 허리 부분 끊어질 듯이 그렇게 아픈 통증을 느꼈습니다. 통증은 다리 쪽으로 뻗치는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을 느끼게 되거나, 다리 감각이 무뎌지기도 하고 감각이 예민해져서 피부를 만지기만 해도 따갑게 느껴지기도 하고, 발바닥의 통증으로 발을 바닥에 닿을 때 심한 통증을 느껴서 바닥에 주저앉기도 하고, 발가락이나 발목의 힘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양쪽 다리의 길이가 이렇게 재보면 약간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또 다리에 힘이 없는 경우도 있고, 계단 등을 오르내릴 때 다리에 힘이 빠져서 휘청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워있을 때는 통증을 좀 못 느끼다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서서히 통증이 시작되기도 하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면은 통증이 좀 더 심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심하면은 대소변 장애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증상은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힘들거나, 또 여자인 경우에는 가슴의 크기와 이 쇄골의 위치가 달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리의 근육이 고무 같은 느낌이 들거나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고요. 허리를 이렇게 위에서 보면은 한쪽 부분 또는 두 부위가 움푹 들어간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만져보면 그렇게 느껴집니다. 허리와 다리 통증 이후에는 다리가 가늘어지는 증상을 보입니다. 다리의 증상이 국소적인 통증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저리는 증상을 느낍니다. 발열이나 발안의 증상이 있기도 하고, 건태감을 느끼면서 체중 감소도 있습니다. 처음 걸을 때 통증이 있지만은 몸을 움직이다 보면 통증이 다소 감소되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걷다가 통증이 있어서 허리를 이렇게 굽히거나 쪼그리고 앉아 있으면 통증이 또 줄어들기도 합니다. 또 횡으로 복부에 주름이 생기면서 엉덩이가 이렇게 보면 평평해집니다. 근선을 앓고 있거나 요도염이나 설사 이후에 또 요통이 나타나게 됩니다. 허리의 한 부위만 계속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50대 이후 등이나 허리가 여기저기 아프고, 아픈 부위가 이동을 하면서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다가 삔 후는 허리나 엉덩이 부위가 전체적으로 아프기도 합니다. 허리가 굽으면서 항상 허리 부분만 뻐근하고 무겁습니다. 3개월 이상 아침에 심한 통증으로 시달리거나 1시간 정도 지나면 또 통증이 완화되기도 합니다. 엉덩이와 다리 뒤쪽만 항상 뻐근하고 당기는 그런 통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몸이 점점 앞으로 이렇게 굽어져서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퇴부 뒤쪽이 뻐근해서 걸을 때 띠뚱띠뚱거리면서 약간 비정상적으로 걷습니다. 또 허리가 항상 무겁고 조금만 무리하면 또 통증이 옵니다. 또 배가 아프거나 다리 쪽에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픈 증세나 통증이 잠시 휴식을 취하면 좋아지기도 합니다. 서 있거나 조금 걷다 보면은 다리 쪽으로 통증이 또 저려옵니다. 어깨 높이가 다르게 보이거나 몸이 약간 삐뚤어져 보입니다. 자세를 이렇게 변경하거나 움직일 때마다 허리 통증이 또 다리 쪽으로 감각이 둔해지고 저리거나 통증이 또 있기도 합니다. 분비물이 있는 기침이나 심장 부위에서 통증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자고 일어나면 극심한 요통 또는 다리가 저립니다. 허리만 아프고 평소에 허리를 자주 삐고 무거운 느낌이 됩니다. 그 통증으로 인해서 걸을 때 보폭이 자꾸 짧아집니다. 아침과 저녁에 허리의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하루 일과 중에 낮에는 통증이 조금 가라앉았다가 똑바로 이렇게 누워서 잠을 자기가 힘들어집니다. 허리가 아프기
된 후에는 점차 다리 쪽으로 통증이나 저림 현상이 지금 나타납니다. 허리가 뻣뻣하고 통증을 느끼고 심한 경우에는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할 때는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감거나 양말을 신을 때, 그리고 허리를 숙이면은 통증이나 다리 저림이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오래 걸으면은 굽었던 허리가 더 굽어집니다. 허리 통증뿐만 아니라 열도 나고 옆구리가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 됩니다. 이처럼 허리 디스크의 증상은 천태만상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의 척추는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증상 이외에도 다른 증상이 나타날 수, 이런 증상들이 오랫동안, 그리고 중복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병원을 찾아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허리 디스크로 진료를 받는 환자들이 매년 증가하는 그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통계 자료에 의하면 허리 디스크 진료의 환자가 2015년에서 2017년 그 사이에 3년 사이에 6만 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50대가 전체 환자 인구의 한 25%를 차지하고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60대, 40대, 30대, 20대 이런 순위고, 그다음에 이제 성별로는 여성이 57, 남성이 43.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약 한 1.3배 정도 더 높습니다. 다음은 목 디스크입니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겪는다는 목 통증. 목 디스크의 통증은 목뼈를 지나가는 5번, 6번이 눌리면은 목 뒤덜미의 증상이 나타나지만은 7번이나 8번이 눌리면은 등 쪽의 증상이, 그러니까 가장 흔한 이 목과 팔, 어깨 부위가 걸쳐서 뻐근하고 아픕니다. 초기에는 목을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통증을 느끼고 뻣뻣해지면서 양쪽 어깨가 무겁고, 그러니까 쑤시는 듯하고 통증이 있습니다. 어깨와 팔을 따라서 손가락 끝까지 저리고 아픔, 등 뒤쪽으로 통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목 디스크의 증상이 신경 영역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심한 상태를 방치하는 경우에는 하반신 마비 같은 신경장애 증상도 나타나기 때문에 가끔은 뇌졸중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디스크는 목 뒤부분이나 어깨, 그리고 팔에 통증이 있거나 또 원인 모를 두통이나 어지럼증, 울렁증이 장시간 지속되기도 합니다. 눈의 안압의 변화로 무엇이 눈을 이렇게 툭툭툭 치는 듯한 그런 느낌도 통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글씨를 쓰거나 물건을 잡을 때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손가락의 부분적인 감각 이상이 온 것입니다. 팔과 손에 이렇게 저린 느낌이나 통증이 있으면은 팔 전체가 저리다기보다는 한쪽 팔 중에서 특정 어느 부위만 저린 증상이 있는 겁니다. 쥐는 힘이 떨어지거나 물건을 놓치기도 하고, 그 팔을 들어 올리기가 힘들고 만지면 이렇게 전기가 오른 듯한 저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가끔은 팔을 머리 위로 이렇게 들어 올리면 약간 통증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또 귀가 아프거나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나기도 하고, 이빨이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고개를 이렇게 숙이거나 들 때 통증이 발생하기도 하고, 머리를 누를 때나 좌우로 이렇게 통증이 또 유발되기도 합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는 근력의 약화 또는 뭔가 걸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나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통증이나 감각이 둔해지는 것이 손목 이하로 손가락에까지 나타나기도 합니다. 통증이 있고 팔의 저림 현상이 일주일 이상 계속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이나 팔은 저리지만은 통증이 별로 못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목을 움직이기도 힘들고, 갑자기 목을 틀면 아프지만은 팔의 통증이 퍼지진 또 않습니다. 갑자기 체온이 상승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팔꿈치나 관절 이 바깥쪽이나 팔꿈치 주변에 통증이 오기도 합니다. 목의 통증과 더불어서 권태감이나 식욕 부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경과민 현상은 없는데 두통이 자주 발생하고 피로와 수면장애 등이 나타납니다. 어깨를 이렇게 올릴 때 증상이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밤에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모든 병이 밤에 통증이 심한 원인은 뇌에서 분비되는 생체 호르몬인 멜라토닌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체내의 호르몬 중에 하나인 이 멜라토닌은 체내 통증의 주 원인이 되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그 분비를 자극하는데, 이것은 신체의 방어 체계를 제어하고 자극하는 신호물질이 면역 체계의 중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침투하거나 염증이 생기면은 이 면역 체계가 가동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분비되는 그 면역 물질입니다. 그래서 주로 밤에 분비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보다 밤에 통증을 더 심하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 특히 밤이 되면 통증을 더 심하게 느낍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휴식을 취하는 밤에 우리 몸속의 면역 체계가
염증을 일으키는 나쁜 세균들하고 전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통증을 더 느끼게 되는 겁니다. 점차적으로 근력이 떨어지고 근육이 감소되면서 팔이 약간 늘어집니다. 주먹을 이렇게 쥐면 힘이 더 약해지고 팔저림 현상이 일정하지 않고 자주 바뀝니다. 목뼈 주위를 누르면 통증도 느끼고 팔꿈치로부터 손가락으로 연결되는 연결선 부분 저리거나 감각이 더 둔해집니다. 목 운동을 할 때 이렇게 통증을 느끼기도 하고 두통이나 신경감임, 피로, 그리고 수면장애가 또 발생하기도 합니다. 목 뒤쪽에 통증을 느끼기도 하고 목 주변에 근육을 이렇게 누르면 아프기도 합니다. 목을 움직여 회전할 때 목 통증이 심해지고 팔에 통증이 퍼지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팔꿈치나 손목의 반복 동작으로 통증이 오기도 합니다. 수동적이나 또는 능동적인 어깨 운동 범위가 감소됩니다. 손으로 뒷목의 중심을 따라 내려가면서 눌러보면은 팔이 저리는 그런 통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양팔을 옆으로 이렇게 90도 정도 편 상태에서 양팔을 이렇게 서서히 내리다 보면 갑자기 팔이 툭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목뼈를 손으로 이렇게 또 만져보면은 유난히 이렇게 튀어나오거나 들어간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어깨의 앞쪽이나 바깥쪽에 통증이 있고 어깨를 옆으로 90도 이렇게 들 때 통증이 가장 심합니다. 목 운동을 할 때 제한이 있고 움직이면은 목에서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초기의 증상은 어깨, 팔, 손에 통증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경추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밀려 나오면서 팔이나 손가락으로 가는 신경을 압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당 부위의 감각이 둔화되고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성 두통, 심한 어지러움증, 팔에 힘이 없고 감각이 둔해지는데 흔히 이거를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일어나는 증상으로 착각하게 되는데 그래서 마사지나 안마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증상이 지속되면은 목 디스크의 증상이라고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이나 울렁거림, 이명현상, 남들은 듣지 못하는데 나만 듣는 거죠. 귀에 뭐 윙그러는 매미 소리라든가 폭포 소리, 바람 소리 같은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하는데 나 혼자만 들리는 그런 이명현상도 나타납니다. 신경근증은 튀어나온 물렁뼈나 뼈가 신경근을 눌러서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감각신경 증상과 운동신경 증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각신경 증상은 어깨에서 팔을 타고 이렇게 손까지 내려가는 통증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우리는 방사통이라고 합니다. 저리거나 당기는 듯한 통증이 있는데 심한 경우에는 아주 그 칼로 막 짠 듯한 통증이 나타납니다. 운동신경 증상은 신경근증에서는 비교적 드물게 나타나는데 팔에 힘이 약해져서 근력 저하가 생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이나 어깨, 팔에 통증을 느낀다고 해서 모두 목 디스크는 아닙니다. 목 디스크는 목과 팔을 아프게 하는 수많은 이 병들 중에서 하나일 뿐입니다. 일시적인 증상이거나 근육의 일시적인 긴장이나 근막 통증 증후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증상들이 일주일, 2주일 이상 지속되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특히 심한 경우에는 수면장애도 올 수 있고 소화장애도 오고 우울증 같은 디스크 합병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모든 병이 그렇듯이 디스크도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의자에 앉을 때는 허리 등받이에 시작을 해서 등을 깊숙이 펴고 의자 안쪽까지 이렇게 깊숙이 앉아 목과 허리를 이완시켜주는 이렇게 스트레칭을 자주 하고 근육도 자주 풀어주고 나쁜 생활 습관을 교정을 하고 걷기 운동과 같이 디스크에 좋은 운동을 꾸준하게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디스크 증상이 의심이 되면은 모든 질병들이 조기 발견과 초기 치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병원의 의사를 찾아가서 자신의 증상과 정도와 증상에 맞는 적합한 치료 방법과 재활 체육 치료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론은 아프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몸에 이상을 느끼면은 몸의 신호가 옵니다. 그리고 즉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아서 조기에 치료를 하고 재발이나 만성 질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치료를 하는 동안에는 반드시 내가 치료를 할 수 있다, 완치할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을 갖고 무엇보다도 치료를 하는 나 자신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의사의 처방과 지시에 잘 따라야 됩니다. 우리의 몸은 자생력과 보온력도 있고 그리고 스스로 치유력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사망 선고도 내리거나 불치병이라고 하는 것들도 가끔은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치유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구독, 좋아요가 저에게는 아주 큰 힘과 보람이 됩니다. 다음 시간까지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운동은 알면 약, 모르면 독이다의 김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